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양평의 한적한 골목길. 그곳에 39살의 박미나가 살고 있었다. 봄이면 거리마다 진달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저녁이 되면 옆집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잔잔한 밤 공기를 가르곤 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삶,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그녀의 매일은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갔다. 동네 아줌마들과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나누는 수다, 집안일, 그리고 조용한 일터에서의 일상. 하지만 미나는 스스로를 결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최근 몇 년 동안 그 불꽃이 점점 희미해진 것뿐이었다. 미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 이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중학교 기술교사로 늘 손에 기름기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폭풍우를 달래듯 안정감을 주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장갑 한 켤레처럼 편안했지만 특별한 설렘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런데 어느 봄밤, 진달래 향이 가득한 마당에서 준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우리 가끔 뭔가 색다른 거 해볼까? 미나는 순간 가운을 고쳐 입으며 당황했다. 뭔가 색다른? 그녀는 너무 알몸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마치 빵집에 빵 사러 가자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삶에 누군가 셋째를 더해보는 거야?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모험 같은 거. 미나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 꽃도 갑자기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그냥 일어나 집을 나가야 할지 몰랐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겁먹지 마. 그냥 생각일 뿐이야. 예를 들어, 우리 위층에 사는 김태현 말이야. 태현은 미나가 잘 아는 이웃이었다. 늘 단정한 군인 출신으로 여름이면 스파르타라고 적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깔끔하게 면도된 얼굴과 단단한 몸매 덕에 동네 여자들의 시선을 받았다. 태현은 자주 미나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한 번은 부엌 수도꼭지를 고쳐주기도 했다. 그를 그런 시각으로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봄밤 이후 뭔가 달라졌다.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고기를 굽자고 했다. 태현을 초대했고 미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입는 파란색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었다. 쇄골을 살짝 드러내는 넥라인 아래엔 오래된 하얀 속옷이 깔끔하게 자리했다. 비록 낡았지만 그녀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었다. 마당에서는 숯불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고 술잔과 오이절임이 곁들여졌다. 태현은 평소보다 미나를 오래 바라보았고 준호는 오히려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은근히 밀어주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세 사람은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태현이 와인잔을 내밀며 말했다. 미나 씨,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그 순간 미나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혹은 완성되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세상은 달라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말이면 늦잠을 부리던 그녀였지만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반짝이는 빛을 만들고 있었다. 낡은 잠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전날 밤을 곱씹었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태현의 시선은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했다. 그 눈빛은 마치 공기 중에 팽팽한 현처럼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미나는 그걸 부인할 수 없었다. 시장 갈래? 준호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는 손길을 멈추고 물었다. 그는 스포츠 반바지와 소련 시절 맥주 회사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전날 밤 셋이 함께한 모험 같은 제안이 진짜였다는 걸 믿기 어려웠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고기를 구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녀는 가장 싱싱한 풋고추와 말린 토마토,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자벨라 와인을 샀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에게서 구입한 그 와인은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오니 침대 위에 새빨간 와인색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원단의 등은 활짝 열려 있고 목 뒤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미나는 그런 옷을 준호에게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샀어. 내가 예전처럼 느끼길 원해서. 미나는 조심스레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은근히 돋보이게 했다. 머리는 자연스레 풀어 반쯤 젖은 듯 했고 발에는 가느다란 끈이 달린 샌들을 신었다. 조금의 붉은 립스틱도 바르며 용기를 냈다. 초인종이 울리자 손가락이 떨렸다. 문을 열자 태현이 반소매 셔츠를 단정히 채워 입고 맥주 2병과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케이크는 왠지 모르게 친밀한 제스처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달콤하게 만들어 보려는 듯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벼운 샐러드와 고기, 채소를 나누었다. 와인, 맥주가 오가고 웃음꽃이 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우정 이상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현이 갑자기 말했다. 미나 씨, 사실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 정말 예뻐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여요. 미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고마워요. 숨죽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침묵 속의 와인을 다시 따라주며 옛날 LP에서 흘러나오는 재즈풍 음악을 틀었다. 음률은 아련했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다. 준호가 무심코 내민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부드러웠다. 미나는 그의 숨결을 목덜미에 느꼈다. 이윽고 준호가 태현을 불러 웃으며 말했다. 너도 같이 춤춰봐. 내가 할 수 있잖아. 셋은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었다. 태현이 허리를 스치자 심장이 뜨거워졌다. 준호가 속삭였다. 준비됐어. 미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진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손길과 춤, 말, 그리고 눈빛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내면은 이미 변해 있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듯 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다. 갈색 종이에 쌓여 있어 마치 예전 시골 슈퍼에서 사던 물건 같았다. 입어봐. 그 안에는 부드러운 니트 보디스트와 분홍빛 실크 로브, 그리고 허벅지에 무늬가 새겨진 스타킹이 있었다. 명백히 의도된 선택이었다. 미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태현과 함께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낯설면서도 분명한 자신, 바로 박미나였다. 머리카락은 반쯤 풀린 채 로브가 어깨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보디스트는 입고 지내던 곡선을 살짝 드러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태현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셋은 다시 모였지만 대화는 없었다. 준호가 먼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춤출래?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음악이 흐르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태현은 살짝 속삭였다. 너, 봄향기 같아. 달콤하고 야성적이야. 미나는 눈을 내렸다. 그러나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두 손은 태현의 어깨에 올랐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조용히 샌들을 벗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허벅지 위 스타킹 끝을 스치자 미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밤은 조심스러웠다.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한계에 닿아 있었다. 세 사람의 연결은 금기와 진실 사이를 오갔다. 주말, 준호는 도시를 벗어나 양평 근처의 작은 별장으로 떠나자고 했다. 그곳은 가스도 인터넷도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함과 자연이 있었다. 준호가 말했다. 태현도 데려가자. 그냥 같이. 미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마음은 뛰었다. 먼 길을 달려 숲길에 들어서자 태현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중간중간 산마늘을 따고 봉지에서 오이 절임을 꺼내 먹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세 사람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된 듯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준호는 모닥불을 피웠고 미나와 태현은 베란다에 남았다. 미나는 야은 어깨끈의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속옷 없이
자연의 자유를 만끽하며 머리는 하나로 따았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양평의 골목길을 스치던 어느 오후, 박미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삶이 다시 평온해지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밤의 기억들이 파동치고 있었다. 붉은 드레스, 두 남자의 시선, 손끝의 떨림들. 그 모든 것이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는 듯했다. 퇴근 후, 미나는 양평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하늘정원에 들렀다. 카페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나무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블루베리 라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들이 만발한 거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평화롭지 못했다. 미나 씨, 오늘도 혼자세요? 카페 주인이자 오랜 친구인 김수진이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짧은 단발머리에 큰 눈이 매력적인 여자였다. 새로운 남자라도 생겼나 싶었는데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냥 좀 복잡해요. 수진 씨,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농담하듯 말했다. 그럴 땐 그냥 이날을 위해 드레스라도 한 벌 사요. 미나 씨, 그거 알아요? 여자들은 드레스 한 벌에 마법이 걸려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미나는 지난번 입었던 붉은 드레스를 떠올렸다. 그 드레스는 마치 그녀 안에 잠든 여자를 깨운 듯했다. 그날 밤 그녀가 느꼈던 자유와 설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혼란도 함께였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태현이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평소와 달리 다정한 눈빛을 지녔다. 태현은 미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오미나 씨, 여기서 뵙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하게 울렸다. 미나는 가볍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다. 같이 앉으실래요? 태현이 자리에 앉자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편안함이 공존했다. 미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 감정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 미나 씨, 지난번 그 사진을 봤어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우편함에 있었죠.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미나가 대답했다. 그 사진 기억하나요? 그날 밤 우리 셋이 함께 했던 순간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시작된 새로운 관계의 증거죠. 태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맞아요. 그날 이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워요. 준호와 태현,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태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미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 씨. 미나 씨, 목소리는 친근하지만 낯선 느낌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양복 차림에 짙은 안경을 쓴 약간은 차가운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미나 씨 맞으시죠? 저는 강동우라고 합니다. 당신께 전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이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현도 긴장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 무슨 이야기죠? 아시는 분인가요?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동우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는 길지만 당신과 두 분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당신들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미나와 태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미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밖에서는 진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지만 미나의 세계는 이미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동우가 있었다. 이야기해주세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양평의 조용한 카페 하늘정원 안, 박미나는 강동우의 말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무거운 비밀을 품은 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태현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세 사람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동우 씨, 대체 무슨 비밀이죠?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동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사실 당신과 준호 씨, 그리고 태현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연인이 아닌 훨씬 깊고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10년 전이라면? 저는 그때 무슨 일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날 당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강동우가 말을 이었다. 태현은 살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강동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건은 당신의 아버지가 연루된 일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니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동우는 진지하게 답했다. 당신은 이걸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준호 씨와 태현 씨, 두 분과 함께 이 비밀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묻어났다. 이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물었다. 미나가 상황을 설명했고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해야 할 때가 왔군요. 준호가 말했다. 미나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내 삶, 내 선택, 그리고 내 비밀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미나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였다. 창문 밖으로는 봄밤의 진달래 향기가 스며들었고 방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준호가 손을 내밀었고 태현도 이어서 손을 맞잡았다. 미나는 두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어.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미나가 전화를 받자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진실을 찾으려면 다음 장소로 오라. 시간은 자정, 양평역 뒤편 폐공장. 통화가 끝나자마자 방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봄밤의 진달래 향기는 점점 짙어졌고 그 뒤에는 감춰진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자정이 가까워진 양평역 뒤편 폐공장 앞, 박미나와 이준호, 김태현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폐공장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낡은 철문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진달래 향기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여기 맞는 거지? 미나가 낮게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동우 씨가 분명히 이곳이라고 했어. 태현은 한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다른 손으로 미나의 등을 살짝 감쌌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니까. 이미나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하며 속으로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기계들과 먼지가 쌓인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철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내부로 들어갔다. 여기서 기다리래요. 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때
폐공장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다. 그 빛을 따라가자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색 글씨로 박미나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나가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미나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미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게 뭐지? 준호가 다가와 쪽지를 살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 순간 낡은 공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조명이 희미한 복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박미나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다. 미나는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두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누구죠? 왜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내 이름은 이현석. 당신 가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죠. 왜? 태현이 경계하며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뿐이에요. 협박 따윈 필요 없어요. 이현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사실만 원한다면 앞으로 따라올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당신들은 이미 깊숙이 들어왔으니까요. 미나는 심장 떨림을 숨기며 물었다. 우리 가족.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알려줘요. 이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는 어떤 비밀 조직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당신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죠.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 모두가 그 연결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김이나는 충격을 받으며 속으로 물었다. 내가 몰랐던 진짜 내가 있나 봐. 준호와 태현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함께 헤쳐나가자.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현석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시간은 얼마 없군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미나는 두 남자와 눈을 맞추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끝까지 가야 해.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 그리고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다. 양평의 밤하늘 아래 진달래 향기는 더욱 짙어졌고 그 향기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위험이 숨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던 그날, 박미나는 폐공장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불안과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준호와 김태현이 굳게 서서 서로를 의지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이현석이 말한 비밀은 무엇일까? 미나 씨,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동우 씨도 분명히 우리를 돕고 싶을 거고,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동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아마도 그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세 사람은 더욱 조심스레 움직이기로 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자.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저희가 평소 자주 가는 민박집이 있어요. 거기서 상황을 정리하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남자와 함께 차로 향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퍼즐을 맞추려 애썼다. 아버지의 과거,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이 두 남자와의 미묘한 관계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혔다. 민박집은 양평 강변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나무 대문이 정겨움을 더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여기선 마음 편히 쉬세요.
밖에선 무슨 일이 있었든 이곳만큼은 안전하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에 미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미나와 준호, 태현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이현석과 강동우,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강동우가 남긴 문서와 사진, 그리고 쪽지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다. 이 문서들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요. 태현이 말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고 어딘가에 얽혀 있었어요.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준호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삶을 지키는 것.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미나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다음 단서는 달빛 다리에서 찾으세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달빛 다리라니, 그것은 양평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다리 이름이었다.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세 사람은 조용히 숙소를 나와 달빛에 비친 강변을 따라 걸었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진달래 향기가 더욱 짙게 퍼졌다. 달빛은 다리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 거지? 미나가 속삭였다. 태현이 다리 아래를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기 봐요. 뭔가 묶여 있어요. 미나가 가까이 가보니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을 풀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 숨겨져 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어라. 이민아는 노트를 펼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어둠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달빛 다리 밑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